야, 우리 그 노한규 선생님은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정말 슈퍼스타. 다리에 영양분을 주러 피가 내려가죠. 동맥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산소를 다 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산소를 실으러 피가 올라가야 되죠. 심장 거쳐서 허파로 산소를 실으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의 정맥은 전부 모여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피의 일부가 거꾸로, 정맥피가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런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지정맥류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고 꼬불꼬불 튀어나오고 그런 것을 하지정맥류다 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는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게 하지정맥류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혈관이 꼬불꼬불 튀어나오는 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병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리가 겉으로는 혈관이 안 튀어나와서 멀쩡한데 속에서 피가 거꾸로 내려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거든요. 다리 무게감, 제일 많죠. 증상 중에 무게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다리가 붓거나 발이 붓거나, 그런데 발다리 붓는 데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다리가 붓는다고 하지정맥류를 의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발의 통증, 발바닥 통증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여러분, 발바닥 통증이 있으면은,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족저근막염 진단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 실제로는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발바닥 통증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특히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장난 정맥에 따라서 뒤꿈치가 주로 아프기도 하고 또는 앞꿈치가 주로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다리 쥐. 다리 쥐가 나면 제가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보면서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는데 하지정맥류가 실제로 없는 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000명에 1명꼴 정도 될 정도로 다리 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치료하면 다리 쥐가 금세 사라집니다. 아주 가볍게 어쩌다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자다가 아주 심하게 다리 쥐가 나고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다리 쥐가 난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셔서 이 다리 쥐의 원인이 되는 역류혈관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발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발의 열감입니다. 발의 열감은 그냥 미지근하게 올 수도 있지만 발의 열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발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불이 난다고. 정맥이 못 올라오면서 발의 열감을 일으키죠. 자, 하지정맥류 절대 흉 안 집니다. 자,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또 대표적 증상 중에 하나가 시림입니다. 얼음장 같이 차다.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주로 이 발의 열감은 발바닥 쪽이 뜨겁고요. 그리고 시림은 발등이나 정강이 쪽에 시림 증상이 많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림. 여기가 어디냐면 엉덩이의 바깥쪽 뒤쪽이거든요. 바로 엉치 통증입니다. 여기 엉치 통증이 있으면서 허벅지 뒤쪽이나 바깥쪽을 타고 종아리를 거쳐서 오금을 거쳐서 종아리로 내려오는 이 엉치 통증이 하지정맥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자, 그리고 종아리 터질 것 같다, 또는 발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 많이 오죠. 오늘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하지정맥류가 나와서 일단은 시술이 필요한데 일단 급한 대로 오늘 주사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전형적인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린다 또는 발이 저린다,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상이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대복제 정맥이라고 하는 이 허벅지에 있는 큰 정맥이 역류가 있을 때 이게 무릎 쪽에 정맥을 압박을 해서
무릎 쪽에 통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분들이 나이가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많아요. 중장년들이. 그래서 노인분들도 많고, 이분들한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온라이니까 이 환자분들 대다수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은 다음에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정말 귀신같이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조금씩 지금 늘고 계시는데 아직은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이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고 아주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엉치 통증이 양쪽에 생기면 허리 통증처럼 느낍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 계세요. 자, 그 다음 오금 통증은 굉장히 흔히 오는 증상입니다. 오금이 어디냐면 무릎의 뒤쪽이에요. 종아리에 팽만감, 터져나갈 것 같은 팽만감, 그 다음에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 돌출. 보통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지정맥류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호소하시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실핏줄이 도드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실핏줄이 여러 개 보인다. 실핏줄이 여러 개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지정맥류를 진단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사실 않아요.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실핏줄이 터지는 게 더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실핏줄들, 우리가 거미양정맥이라고 하는데, 거미양정맥은 하지정맥류 없이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다고 나 하지정맥류 아닌가 의심을 할 수는 있어도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이것만 있다고 높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리에 색소 침착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하지정맥류로 인한 색소 침착인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색소 침착이 왔는데 대학병원에 피부과만 몇 년 동안 다닌 분들 계세요. 특히 젊은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정맥류 의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이나 또는 다리가 툭툭 저절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주기성 운동장애라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또 많이 진단을 받으세요. 이것도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리가 가렵다.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만성 정맥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려운 소양증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납니다.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 보통 다리가 가려운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모아보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아주 다양한 증상들, 이 거의 대부분의 증상들을 다 가진 분들도 아주 드물게는 있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리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 됐어. 이 정도 됐어.